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을 위해 이 서울형 생활임금제라는 걸 도입했는데요. 내년도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700원 정도 많은 금액입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8,197원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470원보다 1,727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052원으로 14.7% 높게 확정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들은 1인당 171만 3,173원으로 올해보다 21만 9,868원 인상된 월급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생활임금에 적용되는 빈곤 기준선을 18년 57%, 19년 6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 생활임금을 법제화한 연구 수준까지 조정하여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 1만 원 시대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서울의 생활임금제가 민간 부문으로 널리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의 그늘이 다소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얼마 전 입양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죠. 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가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대부분이 아동이 살고 있는 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만 1,170건. 5년 전인 지난 2011년 6,058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대는 대부분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생 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이 82.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행위자의 경우 부모가 81.5%로 조사됐으며 이어 대리양육자와 친인척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재정비와 사회 안정망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학대가 있었던 요양시설 10곳 중 3곳이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가 발생한 요양시설 102곳 중 31%는 양호 등급인 C등급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요양 등급 평가 시 노인 학대 관련 항목 배점이 낮은 것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등급평가 지표에 노인 학대와 관련한 배점을 늘리거나 노인 학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지적했습니다. 7개 시도 소재 공공건물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된 곳은 37.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와 경남 등 7개 시도 시각장애인 공공편의시설을 점검한 결과 화장실과 안내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자블록과 표지판, 안내판 또는 음성 안내 장치는 총 7,372개 중 적정 설치율은 30.8%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등록장애인 운동선수가 약 15,200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실업팀에 속해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될까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 1.6%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장애인 실업팀은 20개 종목의 62개 팀으로 소속 선수는 24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소속 실업팀이 없는 장애인 선수는 13,053명으로 이 가운데 무직이 5,475명으로 41.9%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기가 더 쉬워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렇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명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43살 이모 씨는 올해 초 수원역에서 만난 한 남성에게 3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이모 씨에게 월세 내는 걸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이 남성은 이모 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부업체 등의 대출을 받은 후 잠적한 겁니다. 죽고 싶어. 진짜 3천은 넘어가고 지금 빚도 엄청 올라가고 저도 모였죠. 힘들어갖고 피해 다녔죠. 가족이 없는 이모 씨에게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위원 법무사가 직접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24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역시 직장 상사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해 1억 1,400만 원의 대출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소는 최근 대출 사기를 입은 피해 장애인들이 늘자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 파산 면책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 향후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을 지원했습니다. 사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약한 경우에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후견인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후견인 제도는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이 대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후견인이 금융거래를 취소할 수 있어 상당히 유용한 제도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후견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후견인 선임에 대한 무료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야지만 또 후견인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후견인 제도. 경기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광주시에서 장애인 취업박람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최근 대기업들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죠. 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들이 대거 참가해 장애인 구직 활동에 더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김영솔 기자입니다.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다듬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작성해온 이력서를 프린트합니다. 증명사진부터 이력서까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이곳은 강주광역시 장애인 취업박람회 현장입니다. 청년 장애인들의 취업이 또 힘들고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그 고령 장애인들의 또 취업도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이렇게 다수로 고용하고 있고 기존에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경험도 많은 그래서 아마 장애인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그런 사업체들이 강주광역시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장애인고용공단 표준화 사업장 등이 참가해 장애인의 취업문이 훨씬 넓습니다. 이런 자리가 좀 매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이번에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꼭 취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현장에 직접 참가한 기업과 이력서를 넣을 수 있는 간접 참가 기업까지 4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지금 현재 16명의 장애인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금 신규 고용을 좀 몇 명을 좀 하려고 여기 좀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취업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했더라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영솔입니다. 2016 코리아 그랑프리 킥복싱 타이틀전 경기 조직위원회가 특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조직위가 광주 지역의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킥복싱협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운동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2016 코리아 그랑프리 킥복싱 타이틀전에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초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격투기 탈북소년 선수로 잘 알려진 장정혁 선수가 참가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협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이 제11회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전에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표어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개인과 3명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1차에서는 오는 17일까지고 관련 아이디어 스케치 파일과 작품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다음 달 5일에 열리는 제10회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며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성남시청에서 오는 11일 굿모닝 경기 시니어 신바람이 분다를 주제로 경기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민간기업 채용 면접 부스와 취업 상담 부스가 마련되고 이력서 사진 촬영, 직업 적성 검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한노인의 충북연합회가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경로 헌장 낭독과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충북도지사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노인들을 위한 우리마을 차차차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복지관은 노인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복지관은 행사를 통해서 노인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연맹 국제실사평가단이 경북 영양군의 슬로시티 지역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영양군은 이번 평가단의 실사를 거친 후 이르면 올해 안으로 가입 신청서와 72개 평가 항목별 자료를 국제연맹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기금 마련을 위한 1일 포차와 나눔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창출 기금으로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파주시간 내 31개 기업체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센터는 기업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약 기간은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냉혹한 킬러 형욱은 우연히 들른 목욕탕에서 비누를 밟고 넘어져 과거의 기억을 잃게 된다. 한편 인기도 삶의 의욕도 없어 죽기로 결심한 무명배우 재성은 목욕탕에서 형욱을 보게 되고 그와 목욕탕 키를 바꿔 도망치게 된다. 이후 형욱은 자신이 재성이라고 생각한 채 무명배우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공률 100%, 완벽한 카리스마 킬러가 목욕탕 키로 인해 운명이 바뀌는 반전 코미디 영화 럭키. 배우 유해진이 기억을 잃은 킬러로 등장해 연신 코믹한 웃음을 선사하는데요. 무명배우 형욱의 되살아나는 킬러 본능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며 배우 유해진의 첫 단독 주연작으로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걸어다닌다고 돼 있네? 선천적 멀미증후군으로 세상의 모든 교통수단을 탈 수 없는 만복은 오직 두 다리만으로 왕복 4시간 거리의 학교를 걸어다니는 씩씩한 여고생. 어느 날 만복의 놀라운 통학 시간에 감탄한 담임 선생님은
만보국에 딱 맞는 경보를 추천하게 되고 그녀의 삶에도 뜻밖의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느려도 괜찮아. 청춘을 위한 영화 걷기왕. 무조건 빨리. 무조건 열심히를 강요하는 세상.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선천적 멀미증후군 여고생이 삶에 울린 경보를 통해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걷기왕. 영화 써니와 수상한 그녀를 통해 최연소 흥행 퀸 타이틀을 거머쥔 배우 심은경이 씩씩한 여고생 만복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천재소설가 이상과 김유정, 그리고 경성시대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에서 모티브를 얻은 뮤지컬 팬레터. 문학에 대한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10월 8일부터 공연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가수 이은미가 전국 투어 라이브 콘서트로 팬들을 찾아갑니다. 10월부터 서울,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진행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The cold outside knows we can't be alone, so I throw my arms right beside hers. Then I close my eyes, leaning for something more. And you light my fire. 중증장애인들이 최첨단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해 마치 패럴림픽처럼 경기를 펼치는 국제대회가 있는데요. 이번 달에 스위스에서 열립니다. 제1회 사이베슬론 올림픽인데요. 한국도 이번 대회에 3팀이 참가합니다. 경기의 의미보다 장애 유형별로 개발된 보조공학기기들의 향연이 기대됩니다. 저희 복지TV도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